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턴터입니다. 오늘 볼 거는 엔캠입니다, 여러분. 엔캠은 제가 처음 녹화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64,800원 위치하면서 변동성이 딱히 크게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엔캠을 녹화를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좀 사실 뭐 답도 없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전부 다 이번 영상에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차트 보면은 답 대가리 안 나오는 거 저도 알아요. 아는데 왜 지금 엔캠을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뭐겠습니까?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를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 뭐 제주 반도체 고점 갱신하고 있고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뭐 한미 반도체 전부 다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 글자 때문에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런 차트를 또 보다가 갑자기 엔캠을 딱 본다. 그러면은 그냥 답이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120선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여기에서 돌파가 나왔을 때 여기에서 갔어야 돼요. 그죠? 갔어야 되는데 지금의 엔캠의 뭐 제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EV에 대한 둔화, 업황에 대한 회복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지금 엔캠이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CATL이죠. 이 CATL과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악재에 대한 부분은 이제 CB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일단 영상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65,000원인 지금 시점에서부터 5만원까지는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매수에 대한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3일에서 5일 반등 나오는 것보다 3년, 5년 장기적으로 좀 나는 보고 있다. 2차 전지에 대한 이 사이클은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2차 전지 사이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업황이 회복될 때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엔캠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내려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매매에 대한 타점을 알려준다라고 해서 위에다가 연락처 띄워놓고 무조건 문자 보내야 알려준다라고 하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한테 5만원, 65,000원 매수에 대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다음으로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해야 되는 자리는 지금 간단하게 보자면 한 10만원짜리 95,000원에서 10만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분할 익절을 해야죠. 64,000원부터 10만원이면 대충 한 50%쯤 대략적으로 한 50% 수익 나실 거고 물론 여기에서 돌파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지만 지금 조금씩 모아 가셔야 된다. 모아가자라고 정리를 하고 이 상단 부분을 터치했을 때는 약간 축소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같은 거 보내실 필요 없이 제가 영상 처음부터 전부 다 매매에 대한 타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된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소통방에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눌러놨으니까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그대로 소통방 무료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사전지 공부하신 분들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슈에 대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좋은 내용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엔캠이 이 CATL과 5년간 35만 톤 전행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엔캠 CATL과 5년간 35만 톤 전행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이제 25년 작년이죠. 한 2주 전쯤에 이렇게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이따가 CB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악재와 호재가 겹쳐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나오게 되면 대형 수주면 이제부터 시작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 지배주주가 시비를 왜 파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응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먼저 NKM은 CATL과 5년간 전해액을 공급하는 계약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기간은 26년부터 30년까지 총 5년 동안이고요. 그리고 물량은 35만 톤입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는 7만 톤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연 7만 톤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보도에 따르면은 NKM의 과거 연간 공급량이 약 5만 톤 수준으로 이렇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번 계약은 연평균 물량은 그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즉 숫자만 보게 되면 단일 고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역대 최대급이라는 표현이 그냥 과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규모에 대한 내용을 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근 시세 기준으로 1.5조 원입니다. 최근 시세 기준으로 1.5조 원 수준으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 1.5조 원의 확정 매출처럼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최근 시세 기준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재료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믹스, 그리고 뭐 단가에 대한 조건, 뭐 그리고 공급에 대한 지역, 그리고 뭐 공정에 따라서 전부 다 금액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스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핵심은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물량과 기간이라는 거, 35만 톤, 그리고 5년이라는 구조고요. 그리고 글로벌 1위 고객사와 장기 공급의 상징성, 이 부분만 딱 체크를 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도에서는 이 CATL이 갖고 있는 EV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약 38%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NKM이 좋은 회사다라고 바로 결론을 짓는 게 아니라 CATL 같은 고객은 공급에 대한 안정성, 그리고 품질에 대한 검증이 매우 빡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은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는 게 품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에 대한 능력, 캐파라고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품질과 공급 능력의 신뢰를 확보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5년 동안의 이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특성상 물량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진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건 호재에 대한 성격이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호재가 시장에 퍼진 바로 그 시점에 이제 악재가 같이 붙었다라는 건데, 이걸 좀 보게 되면, 자, NKM 보유 시비 헐값 매각 신규 시비는 오정강 대표이사가 인수라는 내용입니다. 이 1월 5일날 공시에 따르게 되면 NKM의 사실상 지배주주로 언급되는 아틀라스 8000이죠. 이 아틀라스 8000이 NKM 전환사채권 매각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 제15회 전환사채 CB 157억 원어치를 에스프아그로스에 전량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결과 아틀라스 8000에 해당 CB 보유분은 0이 됐다라고 기사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지배주주가 들고 있던 CB를 팔았으니 이제 오버행이 사라지냐, 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가에 대한 급락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 이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오버행이라는 건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버행이 삭제됐다라는 게 아니고 오버행이 주체가 이동한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지배주주가 들고 있던 거를 다른 곳이 들고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여기에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딱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새 매수자는, 그죠? 새로운 매수자는 언제 전환할 가능성이 큰가?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환이 시작된다면 주식수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희석 플러스 매물에 대한 출회로 이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건 전환이 가능한데도 정보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이번 거래가 그 불확실성을 줄였는지 아니면 키웠는지, 이걸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좋은 내용도 말씀드렸고 안 좋은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 두 뉴스가 같이 있을 때 시장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느냐. 물론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먼저 호재가 나오게 되면 지금 보통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죠.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죠?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재평가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명분이 생겼다. 이러한 측면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CB에 대한 내용이 같이 따라오게 되면 시장은 자동으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이 상승을 막는 하방 압력을 만들어내는 그 매물이 동시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서 CB는 구조적으로 전환이 시작되면 잠재적 매물이 됩니다. 그래서 호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라면 지금 이 CB는 상승을 눌러버리는 천장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 케이스에서는 팩트는 단 하나입니다. 157억 원 규모 CB가 지배주주 손에서 다른 주체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추측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관찰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즉, 다음을 시장이 실제로 확인하고 나서야 분위기가 정해진다. 이때까지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전환이 언제부터 본격화되는지, 그리고 전환이 나오면 거래량이 그걸 받아낼 만큼 커지는지, 그리고 이 CATL이 실제로 엔캠의 가동률과 매출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 이 세 개가 전부 다 합쳐져야 호재와 CB의 이슈를 이기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이런 호재에 대한 내용도 있고 악재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지금 엔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닥입니다. 바닥의 구간에 지금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가 이제 5만 원이 깨지면 그대로 진짜 엔캠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이에요, 끝. 더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을 방어하려는 저가 매수세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한 타이밍에 우리가 지금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닥은 5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갭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매수에 대한 찬스, 약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당장에도 충분히 저점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매수 찬스로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반도체 저거 살걸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올라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 구조대가 5년 뒤에 올지 10년 뒤에 올지 그때는 모릅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5% 10% 수익 보기 위해서, 왜? 특히나 예수금을 현금으로 들고 계시는 분들, 예수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또 심심하실 거야. 돈이 남아 돌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라타는 매매는 늘 여러분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엔킴같이 그냥 편하게 나는 원래 한 2, 3년 봐, 최소 2, 3년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잘 모아가시면 나중에 분명히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2, 3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장중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매매에 대한 타점, 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소통방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고정 댓글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누르시면 전부 다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냥 꼭 들어오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도 없고, 어려운 내용 있으면 제가 전부 다 해석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LNF에 대한 부분도 좀 이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LNF도 제가 이거 하루 전이 아니라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 주말에 녹화를 했던 내용이고, LNF도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중요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던 정확한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것도 저점 대비해가지고 한 10%에서 한 12% 올랐다가 지금 약간 윗골이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내용들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 보이시는 소통방 들어오셔가지고 단타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2차 전지 그냥 저점에서 모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기적인 관점, 중장기 관점 전부 다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소통방 고정 댓글 오른쪽에 보이시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누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부 다 무료로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2차 전지에 대한 브리핑, 그리고 매매에 대한 타점, 장중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엔캠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 좋은 내용도 있을 거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다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한번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엔캠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